안녕하세요, 준성호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부서의 부담도 커지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유튜브 활동도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저번 주까지는 이거 더 바빠지기 전에 사적인 약속들부터 빨리 소화하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교 후배들이랑 파주에 다녀왔습니다. 수영도 하고 미끄럼틀도 탔는데 여기서 뽑기도 했거든요. 이거 하나 뽑으려면은 술을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소주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총 120잔 정도를 마셔야 끝낼 수 있는 어둠의 게임이었죠. 거의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한 잔 마시고 헛개 컨디션 한 잔 마셨는데 무슨 약을 그렇게 하냐고 한 소리 들었어요. 노약자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이고 관심이 많은 연애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의무감으로 한다고 했던 건 아닌데 비혼에 대한 입장을 철회했죠.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됐다고 거절을 했을 텐데 소개해주면 받으라는 말에 알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도 됐겠다 월요일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죠. 비가 엄청 왔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제가 쓰고 있는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사의 서버실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어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본사 내부 사진이었다는데 물을 엄청 퍼나르고 있죠. 옥상 테라스부터 해서 물이 계속 떨어져서 건물 전체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복구가 돼서 이렇게 마음껏 계좌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됐죠. 보시다시피 전부 다 양전인 두 개의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QLD 계좌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2020년 6월에 애플에 몰빵해 놓은 계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점을 잡을 수만 있으면 몰빵하는 게 수익이 높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꾸준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마음이 가는 계좌는 QLD 계좌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률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준수지수로 보아도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하루 접속 못하고 거래 하루 못했다고 해서 크게 손실이라고 할 만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도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도 일희일비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하루 매수를 못했다는 것일 뿐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일이 분명 누군가는 피해를 봤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천재지변에 의한 일이니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수추종 장기투자와 거리가 먼 방식의 투자자분들은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 동안 거래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부디 그런 분이 시청자분들 중에 있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간혹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조차 고려해야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천재지변을 자기 투자에 선반영하려고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 그 자체를 예측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그저 저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를 생략하고 손실의 규모에 대해서만 한번 선반영해보자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단순하게 내가 전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의 리스크를 짊어진 게 맞는가 끊임없이 재확인을 할 뿐이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따지지 말고 결과를 선반영해보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증권사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접속을 못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거래를 못하던지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는 바람에 하루 동안 거래를 못한다던지 이거는 이유를 떠나서 둘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를 못하게 된 상황만이 남습니다. 둘 다 똑같다는 말이죠. 만약 당일 매도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이번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까지 주식시장 밖에 있는 리스크까지 끄집어 와서 생각하고 있는 건 피해망상 같은 지나친 태도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주식에 내재된 리스크만 알면 되는 줄 착각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종목, 그 회사의 장점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아주 구구단을 외우듯이 줄줄이 말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봤자 시장에 내재된 리스크를 읊어주는 정도에 끝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떠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치명적인 리스크는 사실 주식시장 밖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같은 종목에 투자하면서 왜 서로 같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할까요? 각자 서로 다른 세계선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똑같은 사건들을 마주하고 똑같은 주식시장을 겪는데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 이유는 보통 주식시장 밖에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응하지 못한 증권사만 까고 넘어갈 게 아니라 깔 땐 까더라도 나는 괜찮은가, 이와 다른 이유로 똑같이 거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결과를 맞이해도 괜찮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침체가 오래 가고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다 보면 언제든지 뇌동매매
매매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다소 큰 비중으로 매매에 나설 수도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리고 증권사 탓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해서 남일처럼 여기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식뿐만 아니라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복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주식시장 밖의 리스크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가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